다른 사람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정말 거짓말쟁이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꿈이 뭐예요? 하는 질문이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았었어요. 올해 만난 가장 큰 행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에서 진짜 배 터지게 먹고 왔는데 좀 이렇게 해야겠다. 그냥 수다 떨고 싶은 거예요. 너무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영상만 올린다는 생각이 스스로 들어가지고 사전에 질문을 몇 개를 좀 받았었는데 그 질문들과 하트 시그널 이후 그리고 베텐 하면서 또 제가 원래 많이 봤던 질문들 얘기하려고 켰어요. Q&A는 아니고 그냥 진짜 노는 거? 라방 같은 느낌이랄까? 근데 일단 이거 하나 사왔음. 간단한 안주랑 좀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 치즈워퍼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위스키랑 좀 먹으려고 가져왔어요. 치즈가 몸에 안 맞아요. 너는 왜 이렇게 몸에 안 맞는 게 많냐 하실 수 있는데 어제 먹었더니 또 확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많이 먹지는 않고 이게 심심할까봐 일단 가져오긴 했어. 또 요즘 빠진 게 카사바치. 안주는 많아야 되니까. 일단 한 잔 마실게요. 아니 제가 예전엔 술을 진짜 좋아했는데 가끔 가다 먹는 정도가 전부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뭐 쓰다 먹다 보니까 얘기를 해보는데 이번에 음식물 과민증 검사 이런 걸 좀 해봤어요. 한동안 피부 트러블이 똥똥 이렇게 크게 나는 게 아니라 진짜 전체가 까끌까끌거리게 뒤집어진다 해야 되나? 화면으로는 표도 많이 안 나요. 검사를 해봤더니 역시 뭐 밀가루는 게이지가 엄청 높게 빨간색이고 또 위험군에 속한 식품 중에 옥수수, 고구마, 글루텐 식품들에는 대부분 위험 요소가 높은 체질이더라고요. 거기에 그 우유도 들어가 있어요. 카제인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치즈도 먹으면 뭐가 가끔 날 때도 있고 가끔 가다 먹으면 또 괜찮을 때도 있고 케바케인 스타일입니다. 그걸로도 되게 말이 많았잖아요. 그 빵이 진짜 야속하리만큼 쌓여있는 그 트레이를 내가 앞에 두고 사진을 찍은 게 막 퍼지면서 거짓말쟁이 이런 논란이 됐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 체질과 식성이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전 진짜 밀가루 먹으면 피부가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니까 밀가루를 어떻게 끊어? 안 끊어 막 이러면서 먹은 건데 사실 촬영 때는 또 촬영이니까 한 달 동안 찍는 건데 트러블 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얘기하고 싶었는데 카자바칭 먹으면서 제일 먼저 그걸 얘기하네. 그리고 저거 왔거든요. 생각해보면 진짜 여러분이랑 소통하는 느낌의 영상이 진짜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Q&A도 저의 외적인 것 혹은 외부적인 요소들에 집중된 것들이 많았지 제가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가치관이나 꿈이 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본 적도 없고 요즘 하는 일이 어떤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풀어간 적도 없는 것 같아서 더 친해지고 싶었어요. 그래도 10만 가까이 됐잖아요, 여러분. 지금 찍는 시점으로 98,900명 정도 됐거든요. 저는 정말로 1년 목표가 10만 명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10만 명을 넘게 될 것 같은데 아직도 구독자 이름을 정하지 못하고 조금 아직 내외하는 느낌 같고 해가지고 제 영상을 시간을 내서 봐주시는 분들과 저도 직접 호흡하고 싶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실 찍을 예정도 없었는데 어젯밤에 생각이 굉장히 많아져서 내가 어떻게 다가가는 게 좋을까 하는 식으로 생각을 펼쳐가다가 진짜 그냥 러프하게 중얼중얼거리는 걸 하나 올려보자 했습니다. 이런 건 또 술 기운에 해야 되나? 우선 고민을 먼저 풀어볼까 해요. 제가 다른 프로에 나가면서 베텐도 그렇고 노빠꾸도 그렇고 그런 걸 보고 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아직 제 김지영이라는 채널 자체가 걷지 못하는 아이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김지영 유튜브도 하네 하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거니까 물론 그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잘 풀어나갈 숙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 좀 크고 이거는 꿈이라는 카테고리와 연관이 또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 저는 꿈을 한번 이룬 사람이고 아직은 그만큼 심장이 뛰는 꿈을 찾지 못했어요. 저는 승무원이라는 직업만을 꿈꿨으니까 꿈이 뭐예요? 하는 질문이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앞으로의 목표가 뭐예요? 지영 씨 꿈은 뭐예요? 했을 때 인간적인 면모로는 당연히 있어요. 근데 커리어적인 측면에서 제가 사실 명확하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얼른 찾아야만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걸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겪는 고민이겠죠. 뭐 또 파티 시그널을 무조건 방송 데뷔하려 나갔다 이런 의견들도 많고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많으셨는데 그때 당시
다른 사람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정말로. 물론 그게 하나의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지만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까 나쁠 거 없다,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나가게 됐었거든요. 방송을 나가고 나서 정말 감사하게 막 광고들이 들어오고 라디오도 갑자기 고정이 되고 가끔 정말 TV에서만 보던 연예인분들과 대면하며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렇다고 제가 제 스스로를 방송인으로 인식하기엔 이쪽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인가 내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꾸준히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저에게 주어지는 기회나 일들이 다행히도 재밌어요. 재밌는 것 같아요. 승무원 이후로 제일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텐도 어쩌다가 고정이 됐는지 여쭤봐 주시는 분들 되게 많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제 채널에선 또 한 번도 얘기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 구독자분들한테 좀 실례했다, 왜 이렇게 대면대면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베텐은 러블리즈의 예인이랑 친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예인이가 성재 오빠가 뭐 중계가 있었나 해서 라디오 메인 DJ 자리를 비우는 날이었는데, 예인이가 대타로 그 메인 DJ를 맡으면서 친분이 있는 저를 게스트로 초대를 한 거죠. 막 심장이 막 여기까지 튀어나올 것 같지만 너무 재밌게 마쳤어요. 라디오라는 게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내가 예인이 덕분에 이런 경험도 해보다니 하면서 신나게 집에 돌아갔는데 작가님이 고정 제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저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그런 걸 해도 되냐, 저는 너무 그런 큰 자리를 맡기에는 너무 재밌다 걱정되니까 막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런 상태에서 그 라디오라는 경험이 레이어링 될수록 제가 너무 에너지가 생기다 보니까 이건 해봐야겠다, 이건 내가 재미를 느끼는 일이고 지금 나에겐 너무 소중하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소속감이 크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꾸준히 뭔가가 할 게 있고 나를 반겨주는 사람들이 늘 있다 하는 그 소속감이 저로 하여금 되게 큰 안정감을 주고 행복감을 주더라고요. 여러모로 오래 만난 가장 큰 행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빠꾸 탁지훈도 그렇고, 그리고 인싸동 술지도 그렇고, 베텐과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것이 트리거가 돼서 온 기회들이기 때문에 저에겐 정말 너무 감사한 존재죠. 그렇게 식구가 됐어요. 여러분, 베텐 어떻게 사연 보내거나 어디서 볼 수 있거나 언제 하고 이런 거, 베텐 인스타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늘 시간이 떠요. 아니면 유튜브 채널에도 늘 시간이 뜨고, SBS 플레이 홈페이지에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코너에 사연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보시는 거는 카카오 TV, 유튜브 SBS 라디오 채널, 그리고 네이버 치즈직으로 채팅 직접 하시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유튜브를 라이브로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과 직접적인 소통을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이런 영상들을 앞으로는 간혹 올릴 예정이지만 베텐 이런 걸로 같이 소통하고 남겨주시면 저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게 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썸네일이 다들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댓글을 보고 부정했어요. 아이, 소수 의견일 거야 했는데 거기 라이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느낌으로 해야지 좀 자연스러울까. 영상 사실 되게 날것이잖아요. 제가 뭐 되게 엉망으로 찍기도 하고 엄청 내추럴하게 바꿔야 되나 하는 고민도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 올해 목표가 유튜브를 정말 잘 해내는 것이거든요. 절대적인 숫자에 연연하기보다는 저라는 사람을 김지영 유튜버다를 심어드리고 싶어요. 그것을 위해서 진짜 너무너무 잘해내고 싶은데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이 공감대가 내 진심이 전해질지도 모르겠고, 어떤 거를 막 좋아하시는지 이것저것 시도를 해봐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저 진짜 잘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이거 좀 보완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좀 신랄하게 댓글로 진짜 직설적으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전 그게 모두의 발전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제가 하트 시그널에서나 그리고 배성재의 팬 라디오에서나 제 채널에서나 뭐 노트북에서나 인싸동 술지에서나 다 느낌이 좀 다르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생각해도 방송마다 조금 느낌이 다른 거죠. 아무래도 제 채널 자체는 비교적 차분한 것 같아요. 그 노빠꾸는 사실 이제 그 워낙에 취주실 분위기고, 저도 모르게 좀 더 괜히 이거 한번 질러봐? 하면서 좀 더 세게 말하게 되고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리액션이 좋지만 생각보다 가식적이진 않네요. 솔직히 가면을 써야 하는 순간도 있긴 할 거야. 어쩔 게 없어요. 있죠, 당연히. 그쵸? 모두 사람이랑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저는 생각보다 그렇진 않습니다. 진짜 맛있다. 그리고 여러분, 인테리어 회사 그것도 관련해서 안 좋은 얘기들이 사실 많았는데 저는 그거 좀 많이 속상한 것 같아요.
저는 꿈이었던 직업을 7년 동안 했잖아요. 그 이후로는 저는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직업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사무직이거나 좀 활동적이지 않은 직업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는 이제 그 공백이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적지 않은 나이에 회사를 그만뒀는데 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라도 배우자. 어느 한 지점에서 점철을 되기 마련이니까 쓸 데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다녔지만 잘 맞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만해야죠. 그게 내가 끈기가 없다는 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번 진짜 소망하던 직업을 해본 상태였고 이거 아니네. 좀 더 빠르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회사 관련해서도 이제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내 행복을 위한 거니까. 사실 내일 뉴욕 출국이에요. 짐 싸야 되는데 아직 하나도 안 썼거든요. 저 완전 피잖아요. 진짜 맥도게지 흘렸다. 잠시만요. 수건 가지러 가기 전에 거스로 다.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이유. 요즘에는 사람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기보단 조용히 집에서 충전을 하거나 혼자 즐기는 활동을 많이 합니다. 프리다이빙, 웨이트, 아니면 사이클 이런 것처럼 제가 움직이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훨씬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저는 MFP긴 한데 그리 외향적이지는 않아요. 저는 활동적이고 호기심이 많지 그 에너지가 이제 외향적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내향성이 좀 짙은 편입니다. 생각보다. 누가 있으면 그 상대에 맞춰서 좀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느낌이 있어요. 내 말투나 나의 이런 뭔가 태도나 이런 것들이 상대에 따라서 좀 흡수하면서 바뀌기 때문에 이게 뭔가 진짜 제가 혼자 있을 때의 느낌인 것 같고 이제 베텐 같은 경우에도 베텐러분들이 되게 장난스럽잖아요. 그 댓글 보면 나도 더 남자 초딩에 그게 나오니까요. 실제로 오빠랑 컸잖아요. 오빠가 있기 때문에 왈가닥으로 자라기도 했고 저도 장난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사람한테. 그래서 누군가가 있으면 또 더 활발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막막한 순간 얘기를 해보자면 있었고 비교적 최근입니다. 코로나가 생각보다 길게 지속이 됐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마 26부터 한 8까지 코로나가 지속됐을 텐데 그 기간 동안 승무원들이 기본급만 받으면서 순환근무하는 달만 원래 받던 금액을 받았습니다. 연봉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2분의 1 반토막이 난 상태였고 1년에 한 2-3달 정도만 일하다 보니까 이게 노는 게 저는 안 즐겁더라고요. 그 시간을 되게 즐겁게 보내고 잘 맞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그때도 이제 제가 일할 팔자다 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생각보다 제 자아를 직업에서 굉장히 많이 찾고 있었나 봐요. 사실 놀려 해도 한 달 내내 놀려고 해봐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아둔 돈은 계속 축나는 상황이고 내 미래는 너무 불투명하고 26에서 28이면 한창 커리어를 쌓아가야 될 나이인데 나는 맨날 10시에 일어나고 알람도 없이 일어나고 오늘은 뭐 하지? 고민하게 되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가 진짜 사람한테 가장 막막하고 힘든 건 불안감이구나 라는 걸 느끼기도 했고 그때 이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죠. 하나 더 생각이 들었던 게 체력? 그리고 두 번째로 컸던 게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언제 또 하늘길이 막히는 상황이 생길지 모르겠다. 이거 세상이 모르는 거구나.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그렇지도 않구나. 다른 길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결과적으로 2년에서 3년이란 시간을 나는 내 스스로는 알차게 보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길이 맞는 걸까? 오래 할 수 있을까? 코로나 기간 때 쉬다 보니까 나 한국에서는 잘 자는 사람이었구나. 이게 내 바이오리듬이 문제가 있었던 거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죠. 단단해지는 법을 물어봐 주신 분이 되게 많아요. 단단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 자신이. 노력한 적도 없지만 이제 세월이 쌓이다 보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도 생기고 도덕적 관념이 생각보다 없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잖아요, 사회에. 근데 그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마음가짐을 취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운 것 같아요. 자존감이 높은 편인지, 자존감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자존감이 어떻다, 낮다, 높다를 생각하면서 지내는 편이 애초에 아닌 것 같긴 해요. 지금은 자존감이 높다, 많이 잘 충족이 돼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사실 의식하고 지내지는 않지만 당연히 내가 후져지는 순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후져지는 순간에는 내려가겠죠. 이거 너무 상황에 따라 다른 거고 생각해보면 이건 또 나도 모르게 늘 노력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도 저는 그냥 아무런 목적도 없이 중국어를 공부를 했어요.
HSK를 5급까지 땄었는데 그 작은 자격증 하나가 그게 뭐라고 엄청난 성취감을 주는 거예요. 내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그 시기를 힘들지 않게 보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존감은 내가 얼마나 나를 믿고 괜찮다 생각하는지 영향을 받는 게 아닐까 싶어요. 또 연애 얘기도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으신지, 결혼 가치관은 어떠신지 이런 질문도 해주셨는데 저 이제 30이죠. 사실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은 세상이다 보니까 이게 나의 욕심대로 낳아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전 여전히 아이를 낳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함께 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잣대로 결혼 상대를 바라보는가를 좀 생각해보자면 성실한 걸 좋아해요. 그 사람의 가장 큰 인성이고 인격이고 미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태생이 좀 게으른 편이어서 그래서 그런지 더욱이 더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이거 남친 유무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미 한 번에 공개 연애를 하게 됐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더 신중해야 될 나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께 결혼할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때 밝히고 싶다는 마음이 커요. 이런 거에 대해서 조심성이 더 생기는 게 이제 한 사람의 나이가 들어간다는 증거 같기는 해요. 맞고 이거 열등감 느껴보신 적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나요? 당연히 느껴본 적 있죠. 저는 이제 질투나 열등감이 너무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자체가 나쁜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근데 이제 자기 감정을 잘 들여다보고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 너무너무 좋아하던 친구지만 그 친구가 저보다 빠르게 성공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나도 모르는 질투도 날 거고 근데 그거를 부정하려고 하는 경우는 잘못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전 솔직히 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부럽다. 나도 알려주면 안 돼? 나도 다음에는 그거 진짜 꼭 되고 싶거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내 감정에 솔직해지고 그거를 올곧은 방향으로 표현을 한다면 전혀 나쁜 감정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것저것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으니까 정보도 공유하고 많은 영상들을 올리겠지만 그냥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뭔가 속이 시원해요. 드디어 막 얘기를 나눠보는 기분이야. 맛있다. 분명히 집에서 많이 먹고 왔다고 해놓고 잘 먹어. 치즈에 음식물 과민성 반응 나왔다고 해놓고 잘 먹어. 이러고 미국 가잖아요? 미국은 주식이 치즈, 밀가루, 유탕 제품 이런 거니까 분명히 살찌고 피부 좀 뒤집어져서 올 거예요. 근데 괜찮아. 그 순간을 즐기는 것도 중요해. 그럼 여러분 그만 먹고 이제 미국 갈 짐을 좀 싸야 될까 봐요. 제가 좀 진솔하게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그런 만큼 여러분도 진솔하게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틈틈이 보면서 힘을 얻거든요. 내 영상에 감정이 전달이 됐구나 라는 걸 같이 호흡하고 소통해주세요.